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29번째 집시와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시들은 세계에서 약 1,500명 내지 2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구 중에서 약 1,200만에서 1,500만이 유럽에 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동일한 집시 언어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날 집시들은 유럽 내 최대 소수 집단으로 정치적 공동체인 유럽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무시와 소외를 당하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는 관계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삶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들은 국제집시연맹 IRU라는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으나 하부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채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구글 검색의 이미지에서도 이 이름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유명무실에 가까운 기구입니다. 이런 집시가 직면한 무시와 혐오 그리고 차별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유럽 안보협력기구 57개 회원국들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집시에 대한 이해와 차별금지, 기회균 등의 그러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집시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데는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것은 우선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집시단체의 미미한 영향력과 또 이런 약점을 이용한 기득권들의 부정부패가 큰 원인이 됩니다. 일례로 EU에서 집시 구호금을 배정하여 정작 집시들에게까지 도달하려면 수많은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집시들에게 돌아갈 구호금이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대형 집시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 시장과 집시 시장이 같이 시장직을 맡아서 집시 정책을 운영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헬라, 로마, 오스만 터키, 러시아와 같은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들의 막강한 힘으로 집시들을 제국 시민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좋은 장점들을 국력에 포함시키려 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통치력도 이들의 내일이 없는 삶으로 방황하고 또 오늘을 중시하는 그들의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근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와 강력으로 다루려 하다가는 결국 다 실패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건강함, 재능의 탁월함 등으로 어느 시대에서든지 쓰임은 받았으면서도 결국엔 지배층의 골치 아픈 사건들을 일으키는 이들을 품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가리아만 보더라도 외부인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에 집시들은 여전히 국가의 짐이 되어 국민들과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 퍼진 1,500만 이상의 집시들이 하나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불가리아의 집시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중심 지역에서 살았던 집단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의 정책상 로마 시민에 부여되는 종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제외된 것이에요. 여기서 혜택이란 이 동방정교 안에서 한 동방정교 기독교의 가정인
내지는 개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사는 다 이 기독교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탄생에서부터 뭐 돌에서부터 또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뭐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또 그들의 또 그 가정 행사에서부터 그들의 죽음까지 모든 행사에 이 동방정교의 그 교회 예식에 의하여 그 사제들이 와서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방정교의 어떤 예식의 절차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대접을 못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집시들은 그런 동방정교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일을 도우면서 한 식구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가지 못하는 그런 차별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이 동방정교회 옆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또 같이 동참하기를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불가리아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출교는 거의 추방령에 준하는 그들에게는 무서운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는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놈의 관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온 집시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종교 행사가 이제는 불가리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환되면서 이제 집시들에게도 그런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를 통하여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내려온 그들의 전통과 집시들의 반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도 공적 동방정교회로 등록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끼리 동네에서 소규모로 기독교회를 이루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2012년에 큰 사건을 치르게 하시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겜이라는 자체 교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세겜 교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퍼즐 게임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듯이 하나씩 정확하게 그 사건들이 그 시기에 연결됨으로 인하여 결국 교단이 설립되었고, 저는 그로 인하여 이 불가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그러한 권리로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채 맨 처음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세겜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교단 이름을 세겜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 세겜 총회라는 이름으로 불가리아의 교단을 정식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세겜 교단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민족성을 버리지 못했지만 폭발력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한국의 초대교회 때의 믿음의 정신을 접목시키며 그들도 우리와 연합할 수 있다는 비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저의 프로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1949년 충남 홍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지금 74세입니다. 그 후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다음에 금성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성도전자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세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 하나님의 성회에서 순복음이죠. 불가리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0년 동안 사역한 한 후에 아까 말한 대로 기독 세겜 총회가 2012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2014년에 백혈병에 발병이 되어서 지금까지 투병하는 중에 킹 데이빗 선교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박사 학위를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던 미국의 킹 데이빗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분이 한국에 나와서 저를 보고 저에게 선교학 박사를 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어차피 선교사를 최고의 위치와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교학 박사를 제가 크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생애 중에서 백혈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런 킹 데이빗 선교학 박사를 취득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